10월 9일 우리 대파 모습입니다. 이 파는 한 달 전인 9월 5일 모종을 사서 심은 것입니다. 대파는 굵을수록 착근이 쉬워 일부러 굵은 모종을 찾아 심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파는 꽃피고 열매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 외로 재배 기간이 깁니다. 보통은 7월에 정식을 해야 언제든 가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9월이 되어서 심은 까닭이 있습니다. 쪽파도 10월 9일의 모습입니다. 쪽파는 이보다 열흘 뒤인 9월 15일 늦더위가 모두 물러간 뒤에 심었습니다. 더 뒤에 심은 까닭은 비록 종구를 심어도 이렇게 성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미처 한 달이 안 되었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뽑아 먹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대파는 7월에 심고 쪽파는 8월 중순부터 심는다고 하지만 그건 옛날. 지금처럼 여름 고온기가 늦게도 계속되는 해에는 어찌든지 늦게 심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심었던 여름을 지내는 파는 정말 보기가 안쓰럽습니다. 달래, 백합, 마늘, 양파, 쪽파. 다른 백합과 작물은 여름은 쉬는데 이놈 혼자 고군분투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병균도 해충도 우글거립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대파를 9월 이후에 심은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보다 쪽파와 대파는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니 큰 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파는 그래도 덩치가 있어 나름 견디는데 쪽파는 공기를 더 넘기지 못합니다. 대파나 쪽파 모두 사흘 간격으로 살균제, 살충제 타서 쳐도 절대 병을 이기지 못하더군요. 여기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여름을 넘기는 작물은 비단 쪽파나 대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토라는 약 한 번 치지 않아도 튼튼하게 잘만 살아 오히려 습하고 더운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텃밭 농사 치고 안 심은 곳 없는 고추도 고온은 잘 견디지만 비가 자주 오는 장마는 견디기 힘듭니다. 바로 탄저병이 오기 때문입니다. 고추처럼 고온은 그런대로 넘기더라도 습한 환경에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작물 중에는 과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수, 다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린 사과 갈반병 해마다 곤욕입니다. 장마 오기 전에 병 예방을 철저히 하였지만 연례 행사처럼 오고 한 번은 온 이놈들 좋다는 약 모두 쳤지만 결국은 습한 환경이 벗어나야 해결되더군요. 다른 과일로 오는 잿빛 곰팡이병이나 탄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장마기에 오면 별로 기승을 부립니다. 이런 과일나무여도 귤나무나 유자나무는 이들보다는 습한 환경을 더 잘 견딥니다. 이건 우리 집 유자나무인데 비록 몇 그루 안 되어 그렇기도 하지만 해마다 약 한 번 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집단으로 재배하는 제주도나 남해안 귤밭은 방제를 해야겠지만 장마기를 이기는 정도는 다른 과일과는 다를 것입니다. 쪽파나 대파, 백합과 작물은 애초에 고온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고추나 일반 과수는 장마기를 넘기기 힘들어하고 토란이나 귤나무는 다른 작물보다 고온 장마기를 그런대로 넘기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면역력입니다. 생활 환경이 해당 작물에 알맞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이면 병이 와도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대파나 쪽파도 고온기를 견디는 힘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생고성을 하는 거죠. 이놈들의 체력이 약하면 별로 달려드는 놈들이 바로 병균과 해충이죠. 대파나 쪽파를 시원한 곳을 좋아하는 호냉성 작물이라고 하죠. 원산지는 중국 서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은 땅도 척박하지만 지대가 높고 건조하며 서늘한 지역입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자생하여 자라지만 낯설고 무스러운 곳에 와서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각 작물의 원산지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수천 년 때로는 수만 년 전 일이고 그때는 유사 이전이기 때문에 기록은 당연히 없습니다. 한마디로 원산지는 추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추정하죠. 그 지역의 기후와 해당 작물의 적온, 적습 등이고 그 지역에 그 작물과 관련된 야생 식물이 있는가와 전파 경로의 추적 등입니다. 대파나 쪽파가 우리나라에 재배된 적은 아주 오랜 옛날이지만 그동안 우리 기후에 다소나마 동화되긴 하지만 원래 원산지 기후 특성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놈들이 여름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작물은 아예 여름잠에 들어가고 남아있는 놈들은 생고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라기 알맞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면역력은 떨어지는 때 반대로 병균과 해충은 번성하기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토라는 장마가 계속되어도 끄떡없습니다. 많이 재배하는 곳은 방제가 몇 번 있을지 몰라도 우리같이 제법 심어도 여기에 농약 방제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놈들이 지내기에 알맞은 환경이라고 봐야 하죠. 그런 까닭에 찾아오는 병도 별로 없습니다. 이놈들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온 다섯판 동남아 지역이죠. 이런 곳에서 자란 놈들이다 보니 우리나라 여름은 아무것도 아닌 셈이죠. 우리나라에는 조선 중기에 들어왔다는 고추는 아시다시피 원산지가 중남미 고원지대이죠. 열대 고온기후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온도가 낮고 거기다가 비가 많지 않는 건조지대이죠. 이런 곳에 살던 놈이 여름 장마에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저병이죠. 우리도 탄저병을 매년 고생하다가 하우스를 옮겨 재배하니 그 이후로는 탄저병 구경도 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죽과 작물인 가지는 그 원산지가 인도 동부, 즉 열대 몬순 기후 지역이죠. 여기는 연중 건기와 우기가 교차되는 곳에 자란 놈들이어서 비가 와도 안 와도 끄떡없이 잘 자랍니다. 가지를 수년 재배해봐도 해충은 가지나 고추가 비슷해도 탄저병만큼은 차이가 나더군요.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이런 과수들은 원산지가 중국 서쪽에서부터 카스피해 북은 유럽 남단입니다. 여기는 1년 내내 건조하거나 최소한 지중해 기후인 겨울에는 비가 와도 여름엔 건조한 지역이죠. 이런 과일들은 장마기만 아니면 키워볼만 하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물론 장마기 전에도 심지어 월동 전후부터 방제를 하는 까닭은 바로 장마기에 병이 극성을 부리지 못하도록 개체수를 낮추기 위함이죠. 그 반면에 귤이나 유자 같은 과수의 원산지는 동남아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은 덥고 습한 곳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들에게 농약은 치되 중부 지역에서 키우는 사과, 배, 복숭아, 자두보다는 습한 곳에 잘 견딥니다. 대신 따뜻한 곳에 살던 놈이어서 우리 같은 곳에서의 노지 재배는 못하죠. 지금까지 몇 가지 작물들을 살펴보았는데 채소이든 과수이든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은 작물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산설고 물설은 즉 기후가 완전히 다른 곳에 와서 생고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등학교 농업교과서의 각 작물 재배면에서는 그 첫머리마다 원산지가 소개됩니다. 그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그 작물 재배에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작물의 원산지는 당연히 추정입니다. 그러니 학자마다 달리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물의 생리 특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어디든 그 작물의 생리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온도, 습한 것을 좋아하는지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지 등을 재배하기 전에 먼저 아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비록 좁은 땅이지만 수십 종류의 채소와 가수를 키우는 손바닥 농장에서 아래와 같이 원산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정리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만들어 놓으니 퍽 유용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제 채널 게시판에 있습니다. 사실 어느 작물의 원산지가 어디인가 보다는 그쪽의 기후 특성이죠. 그래서 그 아래에는 기후 특성 자료도 만들어 게시하였습니다.